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해왕하 이어서 할 텐데요. 저번에도 한번 양해왕하에서 나오는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가는 그 관련된 내용이 공손추 하편, 맹자의 네 번째 편인 공손추 하편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 두 개를 같이 보시자고 했었습니다. 보시게 될 이 내용도 원래는 공손추 하편에 있는 내용인데, 요것을 이제 여기서 이어서 보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아서 여기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가서 50일 만에 이겼다 그랬죠. 그리고 제나라에서는 그 연나라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제나라 군사를 먹을 것을 싸들고 가서 맞이했다. 그래서 50일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제나라 임금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래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데 반해서 맹자는 그것은 오로지 백성들이 물과 불 속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외부의 힘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을 물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려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나라 군사들을 해방군처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50일 만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맹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나라가 기존의 연나라가 백성들한테 했던 것보다도 해방군인 줄 알았던 제나라가 연나라 백성들을 다시 괴롭히면, 맹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 물이 더 깊고 불이 더 뜨거우면 백성들은 옮겨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그 제나라가 자행했던 그 악행을 그만두라고 했죠. 예를 들면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을 잡아오는, 포로로 잡아오는 짓도 그만두고, 이제 젊은이들은 병사들로 동원이 됐을 테니까 그들은 상대를 하면서 죽였을 것이고, 병사로 동원이 안 된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잡아오고, 포로로 잡아오고, 또 문화재를 약탈하고, 또 연나라의 문화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 그런 시설들을 파괴하고, 이런 짓들을 그만두라. 그리고 잡아온 포로들은 다시 되돌려 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국에서 제나라를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제나라를 연나라로부터 몰아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맹자의 이야기를 결국 제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나라 사람들이 해방군인 줄 알았던 제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연인이 반컨을 했죠. 요게 배반한다라는 반자죠. 연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제나라가 결국 연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몰려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심참어 맹자하노라. 내가 심하게 몹시 부끄럽다. 이게 부끄러울 참자지요. 부끄럽다. 맹자에게 내가 몹시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맹자가 조언했던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이렇게 그 연나라로부터 그 배반당하고 쫓겨나오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맹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보니 내가 맹자에게 몹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요 장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왕이 뭐 이게 맹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왕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되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랬으면 안 됐던 이제 후회가 남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구나 라고 후회를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임금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때 어떤 누군가가 그 옳은 길을 제시했을 때 또 훌륭한 말을 재언했을 때 그때 그의 말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그것을 반성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나중에라도 다시는 그렇게 누군가의 그 신하들의 직언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직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 임금의 후회가 의미 있는 상황이 되도록 주변에서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금이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임금님이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때는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뭐 임금님이라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걸 그렇다고 후회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 후회하는 이 상황이 그 뒤에 또 다른 상황에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신하들은 그 잘못의 내용을 또는 그 잘못의 빈도수를 줄여나가려고 임금을 보필을 해야지 임금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말라고 임금이 어디 뭐 완벽한 사람이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임금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서 또 다른 상황에서 주변의 조언을, 직언을, 자문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 공손추 하의 이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이 내가 맹자에게 몹시 부끄럽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진가라는 이 제선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무한언 하소서 그랬죠. 왕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이 어자하고 이 지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즉 맹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무한언 하소서. 그러면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 지금 진가가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자이위 스스로 이위 생각하시기에 왕 임금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적에 임금님 자신이 여주공 숙인차지 있고 그랬죠. 주공과 더불어 주공하고 더불어 비교했을 때 누가 임금님 당신과 옛날에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그 훌륭한 주공과 비교했을 때 누가 인하고 또 지합니까? 누가 더 인하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라고 진가가 임금한테 물어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오라 시하오냐오. 요 오는 이거는 악자로 안 읽고 오라고 읽는데
이 글자를 오라고 읽을 때는 미워하다. 보통은 미워하다라고 할 때, 증오 할 때 오자로 많이 읽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이 어찌라고 할 때 오라고 많이 또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미워하다도 아니고 어찌라는 말도 아니고 여기서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라. 시하웠냐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공은 지금 이 제선왕과 맹자와 진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전국시대고, 이 전국시대가 앞에 있는 춘추시대하고 합해서 이것이 동주시대라고 그랬죠. 동주, 동쪽에 주나라 수도가 동주로 왔기 때문에 이 동주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동주시대 앞에 서주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었던 이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를 합한 것이 주왕조인데, 주나라. 근데 이 주나라를 무왕이 세웠지만,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몇 년 안에 세상을 뜨고, 이제 막 이제 막 세워진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이 주공이에요. 무왕의 동생 주공. 주공이 이제 자기 조카 성왕을 모시고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이 주나라는 서주시대, 동주시대를 통틀어서 누구라도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진가가 임금님하고 주공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인하고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주공하고 제선왕을 비교를 하니까 오라 시하온냐, 이게 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주공 같은 분에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러자 이제 진가가 하는 말이 주공이 사 관숙 가문 이여신을 관숙이 이은 바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진가가 하는 말입니다. 진가가 왜 이런 제선왕하고 주공 중에 누가 더 인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제선왕은 주공하고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주공께서도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주공도 실수를 하셨는데, 주공보다 한참 못한 임금님께서 실수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왜 근심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십니까?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공이 실수를 했다는 사례를 어떻게 드느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은나라가 있었죠. 은왕조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를 대체해서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요 주나라에는 나중에 이제 무왕이라는 분이 이 주왕조를 세우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라는 임금이었었죠. 이렇게 쓰는, 요 주라고 쓰는 이 임금이 천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그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무왕이 이제 주를 쳤잖아요. 이제 주를 쳤는데, 여기 이제 주에,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에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이외에 많은 은나라의 종친들이 있었겠죠? 그 집안에. 그리고 은나라의 이제 뭐 고위 관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은나라에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왕이 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주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 왕조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 은나라가
탕림금부터 시작을 해서 탕이 은나라를 세웠지요.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탕림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 년을 은왕조가 유지됐으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임금들 중에는 뭐 물론 보통의 임금도 있을 것이고 좀 못된 임금도 있을 테지만 훌륭한 임금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임금들 중에. 그분들이 있어서 그 시대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 천하를 안정되게 관리를 해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후세대 사람들에게는, 후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사로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주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었던 거지 이분들이 문제였던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제거를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제사는 계속 해라 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 제사 지낼 권한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송나라예요. 송나라. 이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나라를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이 나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제사도, 이 감사함의 제사도 끊기지 말고 계속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지 않고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은전을 베푼 거죠. 무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자신의 동생인 주공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왕이 몇 년 있다가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무왕이 세상을 떴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무왕의 아들이 13살짜리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아직 어리니까 삼촌이었던 주공이 그 성왕을 보필하면서 이 주왕조 초기에 천하를 관리를 하고 주왕조를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면 무왕이 있고 여기 무왕의 형제간이 있어요. 요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죠. 이 문왕 아들들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왕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가 이 문왕을 시기해서, 자신의 신하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제후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 문왕을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요것은 이제 야사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유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둡니다. 유리옥. 가두는데 문왕의 큰아들을 죽여서 그 문왕의 큰아들의 그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국을 끓였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깃국을 유리옥에 갇혀있는 문왕에게 줍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수인 나에게 고깃국을 줄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고깃국이 나왔어요. 국물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들 문왕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삶아서 끓인 그 고깃국을, 성인이라면 그게 내 자식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은 그 국을 차마 못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이걸로 하겠다 하고 이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왕한테 줬는데 문왕이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내게 고깃국을 줄 리가 없는데 이 고깃국이 나온 것을 보면서 문왕은 짐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됐겠다 하는 것을.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이 고깃국을 내 자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문왕은 성인이 아니다 하고 안심을 하고 문왕을 다시 뭐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무왕의 둘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주왕조를 열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관숙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고 또 주공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채숙이라는 아들이 있고 뭐 등등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무왕이 그 이제 둘째 아들인데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거고 요 주공이라는 아들이 이제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주공이 이제 국정을 다 관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송나라에다가 이제 그 나라를 봉해주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진한 은왕조의 유족들이니까 잔존 세력이니까 뭐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포악함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고 이들을 감독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튼 짓을 하지 않는가, 다시 뭐 반역 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해서 누구를 보냈냐? 그러면 요 관숙을 보냈습니다. 관숙을 요 주공이 국정을 관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형님인 관숙과 동생인 채숙을 같이 이 사람들을 감시를 하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 역할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주왕의 아들이 나중에 이 관숙 채숙하고 가까워지면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됐으니까 감시자고 피감시자지만 이제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뭐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이 주왕의 아들이 이 관숙에게 그럽니다. 너는 지금 이제 이때는 이제 언제냐? 그러면 무왕이 죽고 무왕의 아들 성왕이 13살에 임금이 되거든요. 천자가 황제가 돼요. 그러면 이 성왕을 이 주공이 보필을 하면서 이제 국정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형님을 여기로 보냈는데 이 아들이 이 관숙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동생이 지금 온 천하를 저렇게 쥐고 흔들고 그러는데 너는 형님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숙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형인데 이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비교를 하면 주공이 훌륭한 것은 뭐 사실이기는 하나 형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요 아들이 이제 긁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막 혼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아들의 이야기에 주왕의 아들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관숙 채숙이 이 은나라 세력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날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공을 몰아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주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거든요. 주공이 무슨 유언비어를 만들었냐면 주공이 어린 성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 주나라를 주무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성왕을 죽이고 자신이 임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성왕이
이 주공을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주공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이 그 조카가 자기를 못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역할과 이 자리를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초기에 혼란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공을 다시 모시고 와서 다시 일을 하시도록 하고, 그러자 주공이 결국 이 관숙 채숙을 죽이고 이 사람들도 죽입니다. 요 아들도 죽여요. 아들도 죽이고 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나라 마지막에 3명의 인자가 있었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 비간, 그리고 미자, 이렇게 이제 3사람이 있는데 이 주의 형님이었던 미자를 이 송나라의 제후로 다시 앉혀서 이제 반란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제사 잘 지내고 이 송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이제 해서 이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진가가 주공이 이 자기의 형님이었던 관숙을 이 은나라 사람들을 감독을 하러 보낼 적에 나중에 결국 이 관숙이 배반할 거라는 것을, 은나라와 짝짝꿍이 되어서 주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짓을 할 거라는 걸 주공이 알고도, 관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보냈습니까? 결국 이 관숙을 제거하려고, 제거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숙은 이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짜고 주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틀림없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거기에 보낸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하지 못한 거지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관숙이 그럴 줄 몰랐고 그냥 형이라고 믿어서 그럴 줄도 모르고 보냈다 그러면 사람을 잘 못 보는 거니까, 그러면 주공은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알고 보냈다면 인하지 못한 거고, 알지 못하고 보냈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인하지도 못하고 인함과 지혜로움을 같이 갖는 것은 주공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임금님께서, 주공보다도 못하신 임금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공도 못하는 일을 못했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이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이은 반하니, 관숙이 은나라로서 배반하니가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랬으니 지사지면, 알고도 그에게 그 일을 시켰다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라는 일을 주공이 알고도, 나중에 배반할 거라는 걸 알고도 시켰다면 시불인야오, 이것은 인하지 못한 것이고, 부지사지면, 모르고 그 일을 시켰다면 시부지하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인지는 인함과 지혜로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은 주공도 미지지냐시니, 주공이라는 저 훌륭한 분도 극진할 수가, 이것이 100% 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지 못하시니 이 왕호이까, 하물며 왕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공처럼 주공 같은 분도 인하고 지혜로운 것을 함께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완벽할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왕께서야 그것을 어떻게 완벽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근심치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청견이해지오리다. 제가, 진가 할 때 요 가지요, 제가 청컨대 맹자를 만나서, 요게 맹자를 만나는 거죠. 해지호리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혹시라도 임금님이 내 말을 안 듣고 저런 결과에 당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맹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맹자와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임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가가 맹자를 찾아갑니다. 진가가 맹자를 찾아가서 나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